오늘은 2월 9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새벽에 마감한 미국 증시는 하락했습니다. 다우가 0.61% 하락했어요. S&P 500은 1.11% 하락했습니다. 4117입니다. 4117. 기술주 위주 나스닥 지수 1.68% 하락해서 11910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평상시에 보면 오를 때는 가장 많이 오르고 떨어질 땐 또 가장 크게 떨어집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2.19% 하락해서 3055입니다. 지난주에 발표된 미국의 이 예상치를 뛰어넘는 1월 고용지표, 이 호조에 대한 해석을 놓고 여전히 시장에서는 갈팡질팡하는 상태예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에 상장된 기업 중에 300개 가까이 기업이 실적을 발표했어요. 그러면 약 60%가 실적 발표했죠. 그 가운데 약 70%가량이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10개의 기업들이 실적 발표하면 평균 7개의 기업들이 시장 예상을 웃도는 실적 발표를 한 것입니다. 이날 증시에서 기술주가 알파벳을 중심으로 해서 강력한 매도세에 휩싸였습니다. 연준 위원들이 잇따라 금리 인상 압박을 가했습니다. 매파 발언, 기업들의 부정적 전망도 또 증시를 끌어내렸습니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의 발언은 상대적으로 큰 동료를 안 보였는데 이번에 매파로 분류되는 존 윌리엄스 뉴욕 연준 의장이 5.25% 수준의 금리를 지지하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금리에 민감한 기술주 중심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주식시장이 파월 의장과 연준 위원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너무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매파 발언을 하면 주가가 하락을 했다가 또 온건파,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하면 다시 또 상승했다가 말이죠.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이 나오는 뉴스들을 접하면서 세계 경제가, 금융과 주식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참고를 하는 것이지 매일매일 주가의 등락에 우리가 매일같이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또 지금의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이 거의 안 계십니다. 다음 달과 5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0.25%씩 금리를 올리겠다는 의미예요. 지금 보면 5% 아래에서 인상을 중단하기를 기대하는 시장과는 시각차가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1월 고용지표의 여지는 잦아들었는데 이번에는 연준의 고위 당국자들이 연이어서 강경한 발언을 내놓으면서 오늘 새벽에 미국 증시는 하락을 한 것입니다.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어요.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존 윌리엄스 총재부터 미니애폴리스의 닐 카시카리 총재,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까지 통화정책이 한동안 긴축적이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을 한 것입니다. 특히 월러 연준 이사는 올해 인플레이션이 계속 둔화하겠지만 연준의 2%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긴 싸움이 될 것이라고 말을 하고 통화정책이 예상보다 더 오랜 기간 계속해서 더 긴축적일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연준 집행부의 시각을 대변하는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까지 이렇게 비슷한 발언을 매파 발언을 한 것입니다.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 몇 년간 충분히 제약적인 정책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의 연준 총재는 연준 내에서 의장, 그 다음 부의장, 그 다음 세 번째가는 3인자예요.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의장의 기조와 발을 맞추는 자리예요. 연준 집행부의 이 시각을 사실상 대변한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이렇게 윌리엄스 총재는 앞으로 0.25% 금리 인상이 정책을 조정하기에 적절한 규모라고 했어요. 올해 기준금리가 5.25%까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매우 합리적인 견해로까지 강조했습니다. 또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는 보스턴 이코노미 클럽에서 지금까지 했던 금리 인상이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증거는 아직 많지 않다고 말하고 우리는 노동시장의 수급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카시카리 총재는 연준 최저금리 수준을 5.4%까지 보고 있는 강경적인 매파입니다. 이렇게 시장은 두 차례 정도의 추가금리 인상 뒤에 연말쯤 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심리가 연준 고위 당국자들 발언에 흔들리고 있는 것이에요. 특히 뉴욕 연은 총재가
당초 예상됐던 파월 의장의 매파적인 발언을 대신 내놓았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윌리엄스 총재의 몇 년간 충분히 제약적인 정책 기조라는 발언이 연말께 금리 인하를 기대하던 시장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14일 다음 주 화요일이죠. 장 시작 전 1시간 전에 나오게 되는 올해 1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 보고서가 몇 %로 나올지가 먼저 지난달은 6.5%까지 6%대 떨어졌죠. 이번에는 몇 %로 나올지가 더욱 중요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일각에서는 조만간 금리 인상 중단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관측 여전히 있어요. 메릴 린치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들을 지낸 후에 로젠버그 리서치를 창업한 데이비드 로젠버그는 캐나다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중단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연준도 경제활동이 약해지면서 인상을 멈출 것으로 본다라고 말을 합니다. 부정적 실적 전망도 증시를 끌어내렸습니다. S&P 500 기업들 가운데 42개 기업이 이번 1분기 이익에 대해서 부정적 전망을 내놨습니다. 8개 기업은 긍정적 전망을 공개했지만 나머지 대부분은 전망을 고수하거나 내놓지 않은 상태예요. 부정적 전망의 비중은 그동안 평균보다 훨씬 높은 상황입니다. 이번에 알파벳, 구글이죠. 주가, 인공지능 AI 챗봇 이 바드가 앞서 공개된 광고에서 틀린 답변을 내놨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7% 이상 폭락을 하다시피 했어요. 챗봇에 대한 경쟁이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소식은 구글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를 점점 더 높인 것입니다. 구글이 오픈 AI와 마이크로소프트의 연합전선에 대항하기 위해서 내놓은 인공지능 챗봇 바드의 정확성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구글 모회사 알파벳 주가가 하루 만에 7% 넘게 떨어지면서 $100 선이 붕괴됐습니다. 지난해 10월 이후 가장 큰 낙폭이에요. 구글이 프랑스 파리에서 이벤트를 열고 구글의 대규모 언어 모델 람다를 기반으로 한 AI 챗봇 바디의 성능을 시연했습니다. 또 AI를 활용한 구글 렌즈 기능을 선보여서 향후 몇 달 안에 이를 론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미지를 보내면 이것을 생성한 AI 기술을 활용해서 3차원으로 구현할 수 있는 기술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미국 워싱턴주의 레드몬드 본사에서 AI를 탑재한 새로운 검색 서비스를 공개한 지 하루 만입니다. 알파벳 주가는 한때 9% 넘게 떨어지기도 했었습니다. 구글이 이 티저 영상 속의 이 바드는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 제임스 웹 망원경의 발견을 9살 아이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달라는 요구에 태양계 밖 행성의 첫 번째 사진을 찍는 역할을 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나사에 따르면 태양계 밖 행성의 첫 사진을 찍은 건 제임스 웹 망원경이 아니었습니다. 이 같은 오류가 공개되니까 구글 측은 이러한 오류가 엄격한 테스트를 거쳐야 하는 이유라면서 내부적으로 실제 세계의 정보 근거를 비롯해서 답변의 질과 안정성에 높은 기준을 부하고 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상당수 분석가들은 구글이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든 프레임에 휩쓸려서 예상보다 너무 서둘러서 바드를 내놓게 된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감한 종목들 보면 특히 눈에 띄는 건 테슬라입니다. 2% 이상 테슬라만 상승해서 $200를 넘었습니다. 특히 나스닥의 하락, 반도체는 더 크게 하락을 해서 엔비디아만 0.14% 상승을 하고 AMD는 1.4% 하락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3% 이상 하락하고 또 인텔, 퀄컴 주요 기업들의 주가가 전반적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또 빅테크주들도 애플도 1.7% 하락하고 아마존도 2% 이상 하락 마감했습니다.